이상한데. 오케이. 뷰, 뷰, 전체하면, 오케이. 자, 오늘은 12장, 법과 수학, 법과 로우하고 매스매틱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는 뭐 속임수, 상법, 또 허점투성이, 뭐 이렇게 빈틈이 있는 그런 법, 이런 얘기들로 시작을 했는데, 자, 봅시다. 욕심과 지혜의 힘 겨루기. 옛날부터 집단이나 사회 또 국가 구성원의 안전한 생활과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법을 만들어서 서로가 이제 규범으로 삼은 규칙을 정해서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요령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법률의 허점을 찌르거나 그 틈새를 이용하는 그런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사회의 발전과 그러면 이런 그 허점투성이의 법 사이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형이라고 판결을 받았었는데 1심에서는, 2심에서는 갑자기 무죄가 되고,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그 처음에 너무 갑작스럽게 반전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어그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거, 그것이 법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완전히 상반된 판결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래, 판결문 종이 한 장으로 사형수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러면 실제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무죄라 그러면 굉장히 허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든가, 법이 잘못됐거나 뭔가 누가 부정한 무슨 거가 없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예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이라는 게 원래 수학과 같다고 할 만큼 매우 비슷한 논리체계나 구성을 갖는 영역으로 누가 재판을 해도 사실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누가 그냥 기분으로 사형을 무죄로 하고 막 형을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 판결문은 정확히 이런 상황이 이런 이유로 일어나서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처벌을 줘야 된다는 것이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그렇게 내리는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판결문 하나하나가. 자, 그런데 재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르게 이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상인이 밑지고 판다고 하는 것 같이 실제로 그 재판도 이게 서로 양쪽이 다 손해는 안 보는 것 같이 적당하게 이렇게 중재해서 이렇게 그 답이 결론이 내려지고, 그래서 허점이 많이 보인다고 그렇게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수학과 재판은 논리가 기본이다. 수학에서는 공리를 세우고 정의를 하고 거기서 정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이용해서 다른 결론을 내리는데, 여기서 누구도 이 과정을 거친 내용을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재판도 마찬가지로 그 법에 근거해서 판례를 활용하고 논리를 전개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상황, 그 논리의 전개를 이해시킨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린다 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이 판결이 나릴 때는 그러니까 표현이라든지 그 강도가 좀 다르게 나올 수는 있는 것이죠. 같은 논리를 전개했더라도. 그러나 ABC가 신문에서 기사를 보면은 18세 소년이 오인해서 체포가 됐지만 체포돼서 16일간 구속돼 있다가 알리바이가 판명이 돼서 석방됐다. 어떤 근거가 있으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에비던스가 나오면. 자, 여기서 이 T형 크레인과 법이 이제 균형,
이게 양쪽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제 법이 이제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이게 처벌하고 그 죄질은 범죄하고 그에 상응하게 주어지는 처벌하고가 이 균형을 잘 이뤄야지만 서로가 이제 그 동의하게 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법이 뒤집히는 예가 이게 최고재판소, 우리 같으면 이게 그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예들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법률이 갖는 한계와 이면의 법칙, 이런 구멍이 숭숭 뚫린 소쿠리가 아니라 한 방울의 물방울도 빠져나가지 않는 그릇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가? 이런 제목을 썼는데 이 저자가 대학 교수 시절에 이제 경험한 일로 교육실천 연구지도센터를 만들기 위한 설립준비위원장이 돼서 센터의 목적, 내용, 규칙,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규정들을 위원들과 협의하면서 결정하고 이제 교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이게 다 이제 법 규정을 다 만드는 것이죠. 이때 규정을 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것이 애매한 문구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매한 문구가 들어가면 다 인터프리테이션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엉뚱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정확하게 그 의도가 전달되는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을 만들 때 약간 신경 덜 쓰고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그 전에 수학 공부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막 벌어졌다는 것을 그때 느끼면서 법도 굉장히 엄밀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애매하지 않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경험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허점투성이의 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또 느낀 게 그 인간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이 딱 그 수학 문제 풀기 같이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훨씬 있었다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 해석에는 약간의 여지들을 그런 남겨 놓는 것 같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자, 한 예를 들었는데 어떤 경찰청장과 본부장의 회의에서 이 마작 도박을 한 것이 발견됐는데 그들의 변명이 다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내기 도박이 아니다. 그거는 도서상품권 내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그렇게 도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그리고 또 액수가 작았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막 하고 있는 현행범으로 잡힌 게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마작을 했다. 내기 마작을 했다는 게 이제 소문으로 들어서 한 것이니까 그거 이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냐. 또 더군다나 그 도서 상품권을 내기한 건데 이 도서 상품권도 서로가 딱 사와갖고 뭐 이렇게 내기한 게 아니라 본부장이 도서 상품권 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마작을 해서 서로가 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한 거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이게 범죄로 보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실제로는 뭐 그냥 본부장이 낸 도서상품권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하고 뭐 그러고 거기서 뭐 특별히 이익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어차피 나눠줄 걸 누가 좀 모아서 가져가고 뭐 나눠 가져간 셈이니까 뭐 이 정도는 범죄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들 이제 우겼는데 변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은 금지된 도박을 경찰들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그걸 도박 아니라고 우기니까 납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랬는데 이제 6사람이 매번 5,000원씩 내서 경찰서 내 취조실에서 도박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주스 등을 사 마셨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나쁜 일이긴 하지만 동료끼리 놀이 게임과 같은 것으로 금액도 잡고 이제 애교스럽니까 좀 이렇게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났다는 소리 같아요. 시모노세키 경찰서 직원이 경찰서 내에서 도박을 했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경우를 보면 뭐 판돈의 크기에도 큰 차이가 있고 또 가볍게 취급해주고 이런 경우엔
이런 경우에 그냥 돈 모아서 주스를 사 먹는 뭐 이런 정도는 좀 애교스럽게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자기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같은 시기에 속도 위반으로 체포된 경찰관은 처벌 대상에서 뺐다는 사건이 보고되었는데, 이거는 좀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법률의 허점이다. 또 정치가가 정치연금을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까지 처리하면서 이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 법의 허점을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중에서 이제 이 다단계 판매, 이 다단계 판매에 대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는데, 이 다단계 판매라는 이 속임수 상법의 원조는 무엇인가 하면, 이 다단계 판매하고 적립제도인 계의 유래를 비교해 보면, 이 진겁기, 이 진겁기라고 이제 일본의 가장 오래된 그런 그 수학 관련 그런 그 이제 책인데, 이 진겁기에 보면은 이 적산, 점차로 쌓여 증가하는 수량을 차례로 보태어 계산하는 이런 적산의 대표적인 방법이고, 계는 나라 시대나 해이안 시대의 조정이나 각절에서 승려가 행하는 이 불경 강독의 이제 집회이기도 한데, 이 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적금을 모았으며 남은 돈은 이제 금융에 투자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 1978년에 이 다단계 계나 그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무한 연속계의 방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서 보면 이 진겁기에 보듯이 한 쌍의 이 쥐가, 이게 그 1월에 한 쌍이 어떤 쥐가 아기를 다음 달에 낳고, 그 쥐들이 또 새끼를 낳고, 또 그 쥐들이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하는 걸 이 12달 하고 나니까 이 계산에 의하면 276억 마리가 로 확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죽지 않고 계속 확산이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다단계 판매하고 거의 같은 구조로, 이런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사회 문제를 계속 일으키니까 이런 그 다단계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1978년에 생겼는데, 그 이유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파탄의 일이고 쓸데없이 사행심을 부추기고 또 가입자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다단계 판매를 금지한다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속임수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계속 이런 식의 다단계 판매 형식의 그런 것에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수학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 다단계 판매가 실제로 이제 그 수입을 보장해 주느냐, 이 말이 맞느냐? 이론적으로는 다단계 회원 전원이 돈을 벌도록 되어는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은 인구가 무한히 증가하는 경우에,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초기에 소수만, 그렇지만 그 현실에서는 초기에 소수만 벌고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손해를 본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씩 늘어날 때는 계속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윗사람들이 수입이 보장되지만, 나중에는 더 들어올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위에는 주어지고 아래는 버는 게 없어지니까 아랫사람 돈으로 결국 윗사람을 주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다단계 그 판매 피해자들이 대부분 남에게 속기 쉬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런 마음이 약하거나 선입관이 있거나 우월감이 있거나 경솔하거나 뭐 불안감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말려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객을 이제 설득해서 그 고객으로 만드느냐, 결국 그게 이제 설득법이기도 하고 어떤 건 속임수일 수 있는 것인데, 보통 이거를 설득할 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수도 있고, 사실 팩트를 가지고 증거를 대면서 보여주는 실증하는 그 논리를 이용한 논증과 팩트를 제공해서 증명해주는 실증,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증명인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설득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허점을 이용해서 설득을 시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겁도 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신앙이라든지 그 종교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눌러서 그래서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설득하는 방법도 아주 수학적인 것도 있고 아주 수학적이지 않은 그런 설득법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다단계 상법의 저 묘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다단계 상법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것은 돈 걸어야 되는 것인데 그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돈 대신에 국채나 다이아몬드를 매개로 하게 되면서 이 법이 이제 유명무실화가 진행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법률이 개정됐다는 거예요. 어떤 법률을 만들어도 그러나 그 법망을 빠져나와 더 교묘한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이 존재하는 한 그 법률을 빠져나가는 그런 그 방법들을 활용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일본뿐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성문법이 그러니까 거기가 명문법이 아니라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대부분 재판을 통해서 서로 설득하고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 이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리고 서로 논리적으로 서로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는 그 변호사들의 논리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는데 이게 이 허점투성이 법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렇게 딱 법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요거면 몇 년, 요거는 그 어떤 처벌, 곤장 몇 대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약간의 틈이 있고 그 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고심했던 그런 나온 규칙들이, 룰들이 최소한 공무원들은 법망을 피하여 허점투성이 법을 만드는데 관여하지 않는다. 법의 전문가들은 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공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직접 그런 자기가 빠져나가는 틈이 뭔지 뻔히 아니까 자기가 빠져나갈 틈을 빼놓고 법을 만들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일반인에게는 욕심 갖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분석과 판단 능력을 키워주고 또 악질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을 서로가 공감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 다단계 모임은 피해 인원과 피해 금액이 막대한 것이 되고 그 조직의 수장은 벌을 받아도 남은 회원들이 또 유사한 방법으로 나쁜 일을 꾸미는 예가 허다하므로 이 다단계 판매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식의 허위 과대 광고는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속임수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예를 줘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선 아차하고 넘어가게끔 하고 얼마 전에 엊그제도 어떤 시각장애인 엄마가 아픈 자식을 치료하는 동안에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취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말로 보이지 않으니까 전화 걸어서 설득을 해서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줘서 그래서 애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 논리에 그냥 빠져들어가서 그래서 사기를 당해서 그 어려운 사람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듯이 이게 평행인데도 평행이 아니게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런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게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얼마든지 현혹시켜서 또 말로도 이렇게 근사하게 해서 듣다 보면 고개 끄덕끄덕이다 보면은 그러면 자기가 어디에 그 사인하는 상황이 되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논리적 설득의 영역과 허점 투성이의 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속이는 집단 조직에 말려드는 것은 그 뒤에 욕심과 고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설명이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론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그냥 막 우겨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정의의 기반을 두는 절대 부동의 문답 불필요, 설명 불필요, 자명의 이치, 만인이 인정한 것이라는 것들을 기초로 하여 논리를 쌓아가는 것이 이제 공통점이라고 했어요. 이게 철학, 수학, 법률, 종교 이게 사실 다 그렇게 이거는 다 모두 동의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래야 되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렇죠. 뭐 하는 식으로 다 논리를 전개하는 분야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학문의 성전으로 알려진 이 유클리드의 원론, 엘레멘트에서 유일한 아킬레스건인 제5공리, 평행선의 공리, 이 평행선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한 점에서 이 직선과 평행인 직선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이 평행선의 공리. 이거를 사실은 누구도 증명은 못했는데, 근데 또 증명하지 못하지도 않았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걸로 하자. 그래서 공리로 삼고 그러고 논리를 펴서 만든 게 유클리드 기하학인데, 근데 이 유클리드 기하학도 19세기에는 그게 증명할 수 없는데 이걸 왜 공리라고 하느냐. 이게 공리가 이게 아니라 한 직선에 있지 않은 한 점에서 이 평행인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공리를 세우고 그러고 유클리드가 해왔던 방식으로 기하학 논리를 쭉 전개해도 아무 문제 없이 하나의 그 이론 체계가 갖추어지는 걸 보고 그거를 이제 리만 기하학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 리만 기하학이 그 별거 아닌 줄 알았지만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그 자기가 만든 상대성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결국 이 지구하고 달 이런 이 우주계에서의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사실 그 유클리드 기하가 얘기하는 이런 평면이 아니라 이 지구상이잖아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 구로 생겼잖아요. 구에 적도가 있죠. 이 적도가 있고 적도에 있지 않은 한 점에서 이 적도하고 평행인 선을 그은다면, 평행인 선이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를 갖는 선을 그은다면 이 적도를 긋고 있는 게 그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이 평행하게 그으면은 이렇게 그으면 평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적도가 있으면 평행이 이렇게 가서 한 바퀴 지구를 다 돌아야 될 거라고. 한 바퀴 다 돌려면 적도를 거쳐가지 않고는 이 풀서클이 안 나오죠. 그렇죠? 즉, 그 평행선상에 없는, 직선상에 없는 한 점에서 이것과 평행인 직선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유클리드 기하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공간에 살고 있으면서 유클리드 기하만가 진짜 진실인 줄 알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제서야 사실은 깨우치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이 19세기의 허점 투성, 그래서 수학에서조차도 이 허점 투성인 이런 상황이 벌어진 예들이 있다. 그래서 칸토르 같은 경우에는 그 무한대에 대한 개념에서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의심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 전에 그 많은 또 허점 투성이인 그런 수학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입실론 델타법이 개발되면서 이제 해결이 된 거고, 그래서 이 보면 수학,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수학에서는 이제 공리에서 시작해서 이제 수학 체계를 세우고 그것이 사회와 만나서 이제 법률이 수학적인 그런 접근 방법으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악용해서 그래서 허점 투성이법을 이용한 뭐 다단계 사기라든지 또는 어떤 집단 교회라든지 뭐 등등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철학에서도
종교로 발전하고 그것이 계시가 돼서 일부에서 또 악용이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학이나 철학이나 다 이렇게 사회하고 연결돼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악용이 되는 그런 예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수학의 그 논리적인 체계와 법의 그 논리적인 체계, 그렇지만 그것이 사회에서 적용될 때 이제 그 어떤 그 다양한 그런 그 부작용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렇다고 수학이 완벽하냐 하면 수학의 조차에서도 이렇게 우리 박수학사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정확 빈틈이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 채로 우리는 완벽하고 법률은 허점이 숭숭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 왔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리가 검증하고 그러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12장이고 13장은 이제 수학과 문학의 만남, 문법, 수학으로 문장을 분석하다. 즉 어떤 책을 어떤 저자가 썼다고 우기는데 정말 그 책을, 그 원고를 그 저자가 썼는지를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 이제 수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에서 질문.